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과연 그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수구 좌파들이 연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병철 대표님 첫 번째, 두 번째는 허평환 장군님, 세 번째 조원진 대표님 이 순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 시간 되면 지금 시가 방송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당분간 방송을 좀 접었습니다. 접은 이유가 좀 글을 적기 위해서입니다. 글을 적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몇 가지 탤런트를 준 것 같은데 약간의 글 적는 재주와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재주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동시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시사 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글을 적고 있는 부분들은 탄핵 관련한 것들입니다. 탄핵의 실체를 밝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인의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까방송을 잠시 접고 지금 자료 수집, 사람들 미팅했는데 오늘 또 이제 제가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대구에. 어제 저녁에 대구에 갔다가 대구에서 환장하고 또 뭐 많은 분들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대구에 가니까 대한민국당 인기 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이 아무리 가서 맥주도 서비스 주려는 거요. 서비스 요새 어렵지 않습니까? 돈 다 주고 집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 대구에서도 우리 조원진 대표님 인기도 좋고 뭐 택시를 몇 번 타면 예번 들어보면 압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분.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역시 지금 대구 우파 보수의 본 것이 다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박태우 사무총장님께서 방금 이제 그 얘기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전혀 다른 질문이 나와버렸어요.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은 우파, 연대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자한당을 좀 세게 깔려고 왔는데. 가세요. 예, 그래서 까주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요새 평국 구걸하러 다니냐고 정신없어요. 너무 이제 강력한 것들. 이게 지금 그래서 일단 뭐 하면. 저는 이제 80년대 주사파들하고 같이 성장을 했어요. 같이. 어쩌면 제가 주사파 그 1세대 정도 될 정도로 이제 그렇다고 저는 주사파 운동계는 아닙니다. 저는 주사파 운동계열이 아닌 주사파 대척점에 있는 저 반대급표에 있는 그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권 출신을 하면서 뭐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이런 행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애들, 당시 기준이나 당시에 주사파 애들이 꿈꾸는 사회 자체가 뭐냐면 그 애들 자체는 오직 이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정권 수립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미국이 지배하고 아직까지 친일을 척결하지 못한 이 나라, 이런 나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뭐 대학생들이라든 젊은 사람들 들으면 이야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해방이 안 됐다. 그래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몰아내야 되고 한미 또 한미 동맹 파기시켜야 된다. 뭐 국가보안법 폐지시켜야 된다. 그 얘기 논리가 굉장히 맞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스펀지처럼 그 얘기가 빨려 들어오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건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이건 지금 아니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다른 노선을 걸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그 세력들이 이 정권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그렇다 그러면 이 애들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북한과의 같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 국가를 설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준 단계에서 연방제를 하는데요. 연방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빨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들 자체에 대한 의식이 있겠습니까? 뭡니까? 쟤들 자체는 2,500만 저 빨개 저 쓰레기들은 전부 다 수령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자체에 대해서 반자본주의 타파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젊은 애들 가끔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쪽에 보면 정신없이 뭘 외치고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한상에 젖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모형 사진에 사진이나 찍고 그 사람에 대한 찬양을 하고요. 5.18 관련해가지고 지금 강주에서 일명 이제 대한애국당 강주에 있는 강수 아버님 사진을 보낸 바에 따르면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뭐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 파 완전히 그 주사파 천국, 이 나라가 과연 저 강주가
대한민국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만큼 지금 북한 찬양 체계화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이 정권을 지금 보수우파 정권을 괴멸시키려는 그 자체의 그 총광산의 모습들을요. 제가 이제 제24 뉴스에 그걸 올렸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실체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강주의 그 형태, 강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실체를 보면 그 자체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말하자면 그들은 80년대부터 오직 체제혁명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체제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민중민주주의죠. 이 민중민주주의를 꿈꾸는 자체들이 늙은 게 뭐겠습니까? 그들 역시 지금도 뭘 노리고 있습니까?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냐면 민중민주주의를 외치는 것들은 전부 다 허구라고 봐요. 저는요. 허구. 거짓이고 사기고 그런 거짓과 사기와 허구에 매여 가지고 아직까지 80년대 사고방식 종북 사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저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원진 대변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에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엉망진창 개판 5분 전 완전 재앙 공화국 파탄 공화국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의 목표는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좌파를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 레닌 또 그람시 이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체제를 정복할 수 있지만 체제 정복 이후 그 다음 넥스트가 없어요. 넥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넥스트의 핵심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이 경제 구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쟤들 자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제대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 땅을 파가지고 돈 10원짜리 한 뺏겨본 적이 없는 새끼들 전부 다 가서 삥땅 때리고 봤어. 그냥 가가지고 슈킹 때리는 놈들이 엠브리한 놈들이 권력이란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그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제 저는 올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체제가 좌파 체제로 넘어갔지만 아마도 경제가 문재인을 잡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도 내버려 두도 문재인이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2년 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그 얘기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제 예언도 맞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좌파들의 이론을 보면 지금 현재 경제는 어떤 경제입니까? 우리나라만 먹고 사는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공사가 자기가 됐다 그러면요. 해외 자본들이 대거 빠져나간다. 대거 빠져나가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자체가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예를 들어 사회주의 시절에 사회주의 연대들 예를 들어 뭐 소련 뭐 저기 루마니아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끼리 사회주의 연대에서 연대에 관련해가지고 그 무역을 통해가지고 뭐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가지고 그 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지금 기 문제가 사회주의도 무너진 나라 이 현실에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회주의 한상과 민주주의 한상을 깨지 못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이 정권이 지금 이 자기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좌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요, 그 좌파 민주주의에 지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난맥들이 있습니다. 그 난맥이 무엇이냐면요, 우선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PD 논쟁, NL 논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PD, NL 논쟁 그 자체는 민족 해방이 우선인가, 민주주의가 우선인가라는 부분들은 그때 80년대 이 사회 구성체를 놓고 논쟁을 많이 펼쳤는데 그 논쟁은요,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소위 좌파들끼리 신권력이 형성돼 가지고요, 신권력 쟁탈전이 내부에서 일어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자체의 권력 솔림이 형성이 될 때는요, 또 반대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또 나름대로의 그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은 도대체 정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을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저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요. 저는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론 기본적으로 이론이 성립되어 있는 대가리 빵입니다. 얘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요, 문재인이하고 맞짱 토론하고 싶어요. 맞짱 토론은 뭐냐면, 네가 생각한 공산주의가 뭐냐고, 당신이 생각한 사회주의가 뭐야, 양반아.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 본인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갈 것인지, 푸틴주의를 갈 것인지, 레닌주의를 갈 것인지, 모태똥주의를 갈 것인지, 김일성주의를 갈 것인지, 니는 네가 지향하는 네가 사회주의가 뭐냐고. 답이 없어요, 그 애들은요. 왜? 답이 없냐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 세계의 어떤 그 좌파 이론가들은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동유럽이 그때 91년도 붕괴됐을 때 바로 그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붕괴라고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붕괴는 뭐냐면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까지 바뀌고 앉아서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저 아프리카 난민촌에 벌어지는 뉴스까지 다 볼 수 있는 이 세상이고요.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누구도 예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는요, 이런 난맥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대가리들이 전부 다 80년대 사고방식에 갇혀있고 오직 민족해방주의에 갇혀있고 반미주의에 갇혀있고 그러면서 아는 척해요, 이 빙신들이. 따라서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박근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좌파들 실체들 뭐 이래 어떤 종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실체도 없습니다. 저 엉터리들입니다. 저거들요. 유령입니다. 유령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 살아두냐면 바로 저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파들이요. 그냥 그러면 되겠지. 내버려 두라. 저런 것 까불다 내버려 두겠지. 제임스카 방송이 그 이니셜 이름이 뭔지 압니까? 아시는 분? 제임스카 방송 이니셜이요. 그것도 맞고요. 제임스카 방송은 종북척결에 종J, 종북B, 척시, 종북척결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카 방송이 2012년도 10월 18일 날 출발할 때요, 딱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웠어요. 종북 척결한다, 한미동맹 강화시킨다, 자유시장 경제 지키자, 거기에 플러스 뭐 진실 정의를 가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은, 저는 이 80년대에 바로 제 옆에서, 제 앞에서, 제 뒤에서, 저도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제 주사파 다 후배들, 선배들이에요. 동료들이고. 그런데 그들 자체에 대해서 이 사회의 흠한과 망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다. 이것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선동 짓거리면서 마침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끊임없이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놓은 종북사연을 가진 자들, 대표적으로 재미교포의 노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자들, 신은미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 붙다 버리니까 많이 또 고소도 당하고 또 벌금도 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 거치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제는 저는 굉장히 고마운 게 무엇이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과 또 탄핵을 이유로, 그 우리가 굉장히 아픈 마음이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이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북 좌파 쓰레기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들이죠. 눈을 뜨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설치도요, 자, 문재인이가 뭐 단도미사일, 단거리 20km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 알아요. 국민들이 지금 이제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요, 웬만한 의식 수준은요, 종북 좌파들하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정말 다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그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들을 척결시키기 위해서는요, 저들의 허상과 저들의 잘못된 것들과 저들의 살아온 방식들, 사람이 살아온 방식을 보면, 히스토리를 보면 그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왔던 그 자체는 오직 아스팔트에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체제 전복을 꿈꾸는 애들, 대한민국의 이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벌지 않았던 친구들, 그리고 여기저기 사회 어떤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기웃거리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삥땅 해먹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이 밖에 나가가지고 폼 잡고 개폼 잡으면서 끊임없이 선동하는 이 수법들은요, 이미 다 이제 걸어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요, 그 종북 좌파 척결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찬스고 보고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종북 좌파에 있는 애들 중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빙신 꼴값 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요, 정말 그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속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속이고 있다. 이 대한민국, 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리 3만 물 만들어 놨죠. 우리 이게 전 세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5천만 중에서 지금 7위 국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나라를요. 이 나라 누가 만든 이 새끼들이 마치 저거들이 만든 줄 손에 까불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면요, 이 새끼들 저 쓰레기들요 주먹 한 점도 안 됩니다. 저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애들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십시오. 정명대에 붙어버리십시오. 깜빡 때 때려버리십시오. 저는 그래요. 안 무서워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종북 좌파 쓰레기들 중에서 야 나하고 논쟁아 맞아. 일로 와 이 새끼야. 논쟁아 맞아 시켜. 대표님 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착색할 거예요 이거. 절대적으로요, 그 애들이 어떤 내로남불, 그 애들의 뻔뻔함들, 좌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들 자체가. 웃겨서 막아요. 그는 우리가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 거짓과 진실, 그런 그 사탄 새끼들, 이런 사탄 쓰레기들을 이 대한민국에 몰아내지 않고는요, 이 대한민국이 발전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사탄 새끼들을 몰아내야 되고요. 잡아야 됩니다. 그 사탄 새끼 플러스 다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예정인데요. 미리 제가 예고드리면 바로 대한민국의 저 자한당 이장 보수 쓰레기들을 잡아야 됩니다. 기회주의자.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주의자 인간들 아주. 근데 우리 정경철 대표께서는 총선 유세하러 오셨습니까? 팟캐스트 질문에 대해서 좌파 연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냐 이거에 대한 답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총선 유세라고 시작하셨네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열을 올리시네 그냥. 그 유명한 게 제가 밝혔는데요. 결국은 이게 한민족 공동국가, 남북한 공동 연방제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 수순을 가는 절차들, 그리고 남북한 되고 나면 연방제 보면요, 우리나라가 북한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들, 그거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체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을 믿어요 우리는. 나는. 미국을 믿어요? 네. 저기 대한애국당을 믿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퇴하는 조건 중에 우리 당에서 이미 말씀을 몇 차례 하셨어요. 우리 지도부에서 그 탄핵 오적점 그것 좀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손을 댈 수 있는 황교안의 리더십이 또 당내 세력이 되는지 참 의문점이 많죠. 우리 대표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른 거 2탄입니다. 방금 아까 이제 우리 성송이께서 한 주만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례 이제 이 좌파들, 뿌리 깊이 박힌 애들, 저는 이런 물어봅니다. 좌파들한테. 야, 네가 지향하는 사회가 뭐야, 임마? 뭡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질문에 자기가 지향하는 사회는 선수들끼리 알아봅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를 혁명으로 가겠다. 대한민국 사회를. 나 목대통주의로 가겠다. 레닌주의로 가겠다. 수사파, 공산, 김일성주의로 가겠다. 라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 줌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뭐 좌파들, 민노총, 그것들 뭐 저것도요, 바람 불면 그냥 넘어오게 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한 주만 되는 얘기는 바로 그걸 전제에 두고 이야기를 거고, 약간 이제 또 우리 사무총장님 그 질문에 약간 빗나간 점이라 하면, 아까 방금 조은진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유튜브 농객들 관련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저 언론인으로서. 유튜브에 농객이 있습니까? 유튜브에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요, 파리 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도 파리 해요. 유튜브에 무슨 우파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요,
제보고 많은 분들이 합니다. 아이고 저기 그 까방송은 대한애국당 지지방송이고 소위 좋은 집 족바방송이다. 오직 그 얘기만 한다. 내가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임마. 대한애국당이 지금 까방송을 따라하더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잠시 까방송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북 척결,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이 세 가지 모토로 2012년 10월 18일에 만들었어요. 거기에 세 가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재인 아웃. 이것은요 까방송이 1000명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은 저는 그 이념 사상에 따라서 방송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이념과 사상이 맞는 데가 누굽니까? 자한당이 저 맞아요? 아니 누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문재인이하고 맞아요? 대한민국당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로도 문제들이 맞는 거고. 네. 그런데요 이 언론이라는 새끼들은 굉장히 교묘해요. 뭐 교묘하냐면요, 시각을 어디 두느냐, 시각차. 그 시각차는 무엇이냐면요, 가진 자들의 역사는 이긴 자들, 가진 자들 편에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애국당 편에 서서 시각을 가지고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안 적어요. 먹을 게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있는 자들,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보면요 대한애국당 자체가 민초들이 만든 정당,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 정당, 무시, 멸시, 갈시를 합니다. 이 무시, 멸시, 갈시가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들 농객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등 자유한국당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대호 총장님 말씀을 이제 넘으면요, 지금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늘 알고 계시죠. 지금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반시장경제, 이 체제 전쟁인데, 이 체제 전쟁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 직면에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왜 탄핵당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저는 체제 전쟁에서 1차 패배라고 봅니다. 자유주의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지키는 게 바로 직결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사람들한테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대구 가서 들었고 많은 사람들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대한애국당하고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고 있고, 대한애국당이 왜 안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요. 이미 대한애국당은 5가지 조건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5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에 대한 답을 줄 대상이 누굽니까? 질문을 던졌으면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답을 줍니까? 답을 안 줘요. 답을 안 준다는 것은 무시, 멸시, 갈시, 그 이면 안 하겠다. 너희들하고 왜 하니? 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 좀 그래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거기서 태극기 든 세력들이 지금 자한당에 가더니 헷가닥했어요. 뭐냐? 탄핵을 묻고 가고 박근혜 등 묻고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당신들 태극기를 왜 들었느냐? 태극기를 들은 이유는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문재인 좌파 쓰레기들이 설치되는 것은 바로 김무성이나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권성동이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거기서 대한애국당에 와가지고 왜 통합을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라고 하기 전에 이 자식들아, 자한당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김무성이 몰아내라, 대한애국당은 그 5명을 몰아내면 통합의 문을 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이 몰아내라고 예치는 게 누구가 태극기를 들었고 애초부터 거기에 대해서 행동했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면서 무조건 대한애국당 보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 통합 자체, 이 통합이 형성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돼요, 이게요. 따라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연대론놈이에요. 연대. 뭐 연세대학교입니까? 연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 이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론이 형성이 되면 지식이 쌓여요. 지식이 쌓이면 인연과 사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철학이 나오고 목표와 방향이 나옵니다. 이게 공부를 안 돼 있으니까 무조건 떠들어요. 떠드는 자들 정치의 히스토리를 보면 저 사람 옛날에 뭐 했지? 어디서 뭘 하다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자기마저 정체성이 없다. 왜? 그래서 제 MBC가 방송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방송할 때마다요. 정체성을 드러냅시다. 우파들. 자유한국당을 내가 지지하든지 내가 대한민국당을 지지하든 정체성을 드러냅시다. 정체성 안 드러냅니다. 안 드러내요. 못 드러내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그 속에서 눕혀가지고 마치 뭐 출세하려는 그런 경향이 파리가 되는가 봐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요. 앞서 이제 조 대표님도 말씀드렸죠. 자한당을 지지하는 유튜브들도 막 수십만 올라가요. 대한민국당을 지지하는 까방에서 안 나요. 안 나가. 그게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연대 이런 부분들도요. 지금 태극기 우파 시민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통합, 연대를 그 말 같은 소리 합니다. 태극기 우파 시민단체와 대한애국당은요. 성분이 다릅니다. 대한애국당은 2017년도 8월 30일 창당된 정당이고 시민단체예요. 정당과 시민단체가 통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 통합을 외쳐요. 다만 그들이 대한애국당에 입당을 하든지 아니면 집회 연대하겠다니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행진을 같이 합시다. 이런 데 놔야지. 통합을 하지 않는다. 야, 대한애국당 건방져 태극기 많다고 우리가 이게 통합을 안 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앞으로 총선에 있어서 자한당하고 대한애국당 통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 보면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5명은 쟤들 자르겠습니다. 한교안이 그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 앉아 있는데요. 좀 자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를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고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던지면 바로 지금 현재는 자한당이 내부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개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개혁이 돼야 된다. 내부에서 어떤 세력들이 가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외부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면요. 대한민국 우파들도 전부 다 기회주의 우파들도 그 부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 당원이 100만 명이 되면요. 저 자한당 접셔버려요. 저 옛날에 저 누구 겁니까? 한교안 거예요? 우리 거요. 맨날 우리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당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좌파들은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합니다. 민노청, 정교조 등 해가지고 그들이 빽빽이들 아닙니까? 하나 들어올리면 막 땡기고 그냥 선동짓거리 하고요. 우파들이 대한애국당이 100만 명이 되면요. 대한민국 다 디비집니다. 100만 명이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도요. 석방 제일 오래 안 끕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답답한 부분들이 뭐냐면 서명대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가지고 내 남편 도장 찍으세요. 까른다 그러면 이혼해요. 헤어져요 그냥. 뭐 대구 사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기 어머님들, 뭐 친인척들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분들 찾아가지고 거기서 가입시켜가지고 협의 내시고. 좌파들은요 자금이 넘쳐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요. 대한애국당 이게 지금 컵 이거 지금 아메리카노 아이스 독이 뭡니까 이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당에서 자금을 구입하든지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 한다 해가지고 대한애국당이 자체가 정당이 돈이 있어야지 커나가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돼야 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답답한 놈이 많다고 우물에 파요. 자한당이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싸움요.
굳이 여기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자한당 들어갈 필요 없고 대한애국당 내적 영역을 확장시키면요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는 1, 2%에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대한애국당의 그 핵심 키워드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창원에서 보시다시피요. 그러면 자한당은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자한당에 있는 세력이 약하다 본다. 그래서 우리 협회한 장군님이 30만 태극기 집회가 나오고 100만 당원설이 논다 그러면요 이거는 대한민국은요 누가 통합을 하지 마라 해도 연대를 하지 마라 하더라도요 이 세상은 갑으로 살아야 돼요. 대한애국당이 갑정당이 되는 거예요. 저들 자체가 을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애국보수 운동 이 운동을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대한민국 정치 지역 나가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을 모아내고 차기 정권에서 이 대한애국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당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표는 뭡니까? 30% 고정 지지표 뭐 그런 논리들 등 그랬을 때 여기서는요 지금 당장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면요 정하셔가지고 다 애국당 1인당 10명씩 목표하면 100만 금방 되겠네. 그 10명씩 여기 하지 못하는 분들 이거 왔다 하지 마세요. 여기. 네. 여기 이제 이혼하고 다 이제 정리하시고 애를 다 버리고 용돈도 주지 마세요. 자,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정정철 대표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제일 먼저 이혼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너무 마지막 질문은 과연 내년 총선에서 저희 우파연대가 형성됐을 때 승리하기 위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큰 대의 명분이 무엇이고 또 우리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큰 지분을 갖고 임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현실적인 한번 말씀도 들어볼게요. 우리 정병철 까방송 대표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헌평환 장관님하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유튜브 몇 분 와 계십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요. 저도 유튜브지만 이거 다 구독해 주세요. 이 보시는 분들, 이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요, 다 구독하셔가지고 슈퍼챗 좀 쏴주세요. 좌파를 잘 쏩니다. 우파 없어요 잘. 그래서 여기서도 있는 분들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 우파 쪽에 찍을 수 있는 유튜브들을 많이 봐야만 또 외형 확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도 다 유튜브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내년 총선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늘 이야기하지만요 이 탄핵 세력 대 반대 세력 간의 대결 구도가 갈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구도가요.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이제 뭐 박태우 사무총장님 뭐 희망들 예를 들어 이제 뭐 자한당 변화 혁신 희망적인 얘기를 뭐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한교안이 바뀌겠습니까? 한교안이 5명 자를까요? 예? 빙신이에요, 빙신. 저들이 그 탄핵무효 같이 외칠까요? 그래요. 호박이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절대적으로 외형적 변화들.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죠? 62마리 개 국개들 때문에 바로 저 62마리 실기들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그 분노로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우리 조은진 대표님 만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요. 우리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원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이해를 해줍시다. 근데 거기에 들어붙은 새끼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죄 없는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시켰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이 그 중에서도 5마리를 척결해달라면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5마리에 대한 척결이 안 된다는 것은요 그들은 자체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화문 집회를 보십시오. A4 용지 들고 우리 A4 용지 있지만 좀 안 봅니다. 아무것도 온 거 없습니다.
A4 용지 들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죽고 문재인 저 그래서 스톱 헌법 수호 헌법을 파괴시킨 자들 누굽니까? 그냥 60도 많이 드립니다. 이제 와서 무슨 헌법 수호? 앞뒤가 왁구가 안 맞아요. 노래를 부를 때도 앞뒤가 맞아야 듣더라도 그래도 그냥 음치라도 이해됩니다. 그렇잖아요. 앞뒤가 맞는 걸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저 애들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치권 출연하면서 볼 때는요, 오직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저들에게 진짜 뭐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은발에 오줌 넣어가지고 녹여드린 그밖에 없어요. 그 기대는 저는 있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한당중을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애정의 채찍을 가는데요. 애정의 채찍을 가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100만 만드세요. 100만. 자식들 결혼시킨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니네 어머님은 애국당 지지하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지지한다 그러면 그냥 파도 시켜버리세요.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대한애국당 자체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정당입니다. 민초들의 정당. 이 정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무효는 무엇이냐면요, 자유를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볼 때 우리가 뭡니까?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민초들을 뭐 한다고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러면 태극기는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요, 대한민국을 무시를 하여 대한민국 자유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을 합니다. 부정 세력들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와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오직 자기들의 혁명적 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 세력과 무시 세력들이 내년 총선에 그대로 놀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탄핵 공조 세력들이고, 그들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 칼패를 형성시키면서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부분들에 대한 석방과 탄핵 무효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저는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한애국당 자유주의 세력들은요, 바로 그것을 타파시키는 그 구도가 내년에 총선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마디, 10,000마디 외쳐보십시오. 얼마요? 100만! 이 목소리가 되겠습니까? 100만! 내일부터요, 지갑에 10,000원짜리 하고 2개 해가지고, 여기에 오른쪽 중면에 10장 들고 다니세요. 네! 10장 들고 다니면서 하십시오. 정말 그것은 뭐였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제전쟁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살고, 나도 살고, 또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해야 되는 그 절박함 때문에요. 서명대에 바람 불면서 받는 것도 다 좋지만, 역시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의 그 맨투맨, 이 당원 가입, 이 자체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움직이는 그 모토라고 봅니다. 제 MC가 방송 3탄 여기서 끝내고요, 일요일부터 제가 방송 다시 재개하겠습니다.